주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과거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로또 청약을 비판했던 이 후보자가 본인이 로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아들을 위장 미혼시키고 며느리를 약혼자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후보자의 또 다른 해명이 또 여러 가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 들어보죠.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 6억씩 대박 로또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포 아파트 관련해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말씀 부탁드릴까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약혼자로 둔갑을 시킵니까?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못할 지연정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김진욱 특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열릴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중에서 제가 관심이 될 만한 걸 좀 추려봤습니다. 자, 결혼한 장남을 왜 미혼 세대원으로 표현했습니까? 했더니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용산구의 아파트가 25평인데 일가족 5명에 며느리까지 6명이 어떻게 저 좁은 집에 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서초구에 살다가 용산 아파트로 갔다는 그 내용인데 당시 장남의 약혼자는 용산에서 전출해서 이사 갔기 때문에 6명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며느리를 약혼자로 장남을 혼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23년 12월에 그 결혼식을 하면서 청첩장까지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식이 실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보통의 경우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면 혼인 신고 안 하고 이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걸까요? 자식을 바로 이 무슨 가정 불화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 거기에 만약에 결혼식까지 치른 며느리에게 이 약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는 그 혼인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너무나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왜 저런 식의 답변밖에 하실 수 없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내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린다면 그 자리에서는 지금 이 서면 답변보다는 훨씬 더 진중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서 설명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 대변인. 어쨌든 뭐 장남 위장 미혼, 며느리에 대한 약혼자 뭐 등등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로또 청약으로 어떤 벼락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했던 이해운 후보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고 남은 안 되냐 이 내로남불 그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지점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식 관련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병역 특혜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가장 소위 말해서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을 콕콕 집어서 이제까지 사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또한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청문회 때 이것을 소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하지만 청문회 전에 그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나온 거 봤을 때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못한 거, 약혼자라고 얘기한 건 제가 좀 더 지나면 나한테는 새 아들이 없다,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살고자 아들마저도 부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질을 통해 가지고 이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참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돈 관련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살고자 자기 어떤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728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 우리나라 예산을 기획예산처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이혜은 후보자는 본인 아들의 선택이었다. 다 큰 아들의 선택을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참 효자 아들을 이혜은 후보자는 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로또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 거라면 말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갑질 논란으로 처음에 이혜은 후보자의 논란이 거셌죠.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이혜훈 후보자가 쓴 책이 있어요. 갑질을 없애는 따뜻한 보수, 이런 게 우리 본인의 정치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 서면 질의 과정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답니다. 성치은 부대변인. 폭언 갑질 논란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전 청문회 자료에 이런 것도 있는지 질문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링컨에 앞서 링컨보다 먼저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존경한다. 영국의 양심이자 노예 인권 신장에 큰 영향을 끼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혜은 후보자가 아주 일부 과거에 한두 명의 보좌진에게 갑질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과연 이런 분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존경할 수는 있죠. 근데 저런 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 영상 음성을 참 국민들이 수십 번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짧은 영상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는 뭔가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리 지르면서 말을 하라고 하고 참 보좌진들의 입장에선 곤란했을 겁니다. 다만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이혜훈 후보자의 저런 갑질 의혹이나 이런 부동산 청약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자, 감싸주자 이런 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명 취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충분히 후보자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이런 이 후보자를 좀 덮어주기 위해 뭔가 보호해주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내일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선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혜훈 후보자 어떻게 해명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원하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정은 최종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런 여론도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